신성훈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요즘 이제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얘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10월 달쯤 되면 백신이 나온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신이 얼마만큼 성공한 백신이냐, 효과가 있는 백신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10월 달에는 백신이 나와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미국 대선 때문에. 결국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트럼프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게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처음 고려됐던 거는 북한하고의 회담이었어요. 일종의 뭐 이제 비핵화 회담 같은 경우였는데, 이건 이제 북한의 요구가 워낙 완강하고 트럼프가 꺼내놓을 수 있는 사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대선 이후로, 대선 끝나고 나면 나 중국이랑 북한이랑 협상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슬그머니 뒤로 던졌습니다. 그 다음 카드로 준비했던 게 G7이었어요. G7을 G11으로 확대시켜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기 별장에다가 세계 정상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뭔가 획기적인 그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함으로 인해서 지지율을 좀 높여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 러시아하고 한국을 부른다고 하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한국은 갈 생각도, 원래 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지가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미리 초청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 뭐 초청해 주신다면 가야죠 라고 했더니, 왜 한국을 부르냐고 일본은 개거품을 울고 있는 거고, 러시아나 프랑스는, 그럼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러시아 부를 거면 나도 안 가, 이렇게 그냥 강짜를 놓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야, 그럼 G7도 그럼 대선 이후로 미루자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대선 이슈가 없잖아요. 이 없는 대선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백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백신이 임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수억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백신이 효과가 있든 없든지 간에 트럼프는 10월달 돼서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백신을 공포를 하고 미국민들한테 이거를 놔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백신이 예방 능력은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린다라고 하는 예방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 효과도 70%, 50%에서 70%밖에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사실 백신 안 맞고 그냥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자체도 원래 그 유병률이라든지 전염에 의해서 이게 양성화되는 그 비율이 워낙에 낮고, 양성화된 사람 중에서 심각하게 이제 막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중증으로 앓게 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젊은이라든지 어린이들한테서는 거의 그 증상이 안 나타나고, 유병자들이라든지 나이든 저항력이 떨어진 노인들한테서 이게 굉장히 이제 치명적이다라는 게 이미 밝혀진 사실이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을 놔도 어쨌거나 효과가 50% 정도밖에 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심리적인 효과일 뿐인 거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독감 그 예방주사들 많이 맞잖아요. 근데 독감 주사 맞았다 100% 독감 안 걸립니까? 걸리긴 하지만 좀 덜 아프고 낫는 정도에서 끝난다, 뭐 요 정도 위안 갖고 하잖아요. 의사도 100% 낫는다고 놔주지 않아요, 독감 주사. 그러니까 사실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마찬가지인 거야. 매년 다른 아이가 오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그러니까 제대로 임상도 안 거쳤잖아. 올 3월 달에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임상도 안 거친 거를 막 3상까지 다 끝냈다고 얘기를 하면서 백신을 풀어가지고 이걸 하려는 거는, 이건 100% 정치적인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TV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거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백신 나온다. 내가 만들었다. 이 백신 있으면 미국은 다시 정상화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놓고 민주당은 절대 이건 못한다. 왜? 민주당이 지금 백신 만들고 우리 방역할 수 있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은 오바마 때 전부 다 망가뜨려갖고 해외로 내보내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국 안에서 제대로 된 백신을 못 만드는 거였다. 근데 내가 청와대란다. 백악관에 TF팀 세워가지고 모더나하고 손잡고 나 백신 만들어내지 않았냐 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로서는 이게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엄청난 홍보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걸로 어떻게든 대선판을 뒤집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백신에 모든 사활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와 관련돼서 준비가 없는 민주당을 맹공격하는데 이 백신 퍼포먼스가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미국이 하려고 이거를 진즉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푸틴도 나서서 우리도 10월 달에 백신을 하겠다.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실시하겠다. 심지어 나는 우리 딸들한테 맺혔다. 이미 접종을 시켰다 내가. 먼저 실험해봤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름도 스푸트니크로 그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이제 소련이 처음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잖아. 미국보다 우주시대를 앞서갔다 온 스푸트니크인데 이걸로 이름을 지어놓고 자기가 그 백신을 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내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임상을 어디로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10월달에 놓겠다는 거야. 그럼 제약사도 없고 확정된 임상 결과도 없는데 뭘 믿고 그거를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도저히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다 기대할 거 아닙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이것도 결국은 러시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푸틴이 유리한 선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망가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쓰는 정치적인 쇼라는 거예요. 현재 그 백신을 진행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 기업들 중에 정말 제대로 된 임상을 통해가지고 3상, 그러니까 사람한테 직접적인 실험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냈다고 하는 데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미국의 모더나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모더나는 사기라는 게 이미 여러 번 밝혀졌고 모더나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대로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이제 3상 임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임상 이전이기 때문에 100%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 다행히 이 회사가 만들면 제조를 SK에서 새로 만든 제약사를 통해 갖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임상 제작을 하게 되는 거고, 만일 그렇게 되면은 생산량 중에 일부를 대한민국 분으로 이렇게 뽑아내기 때문에 효과만 있다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우리도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긴 하지만 이 짧은 임상 기간을 봤을 때 이게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는 뭐 천편일률이고 2000개가 넘기 때문에 중국도 이미 백신을 그때쯤 되면 뭐가 되든지 하나는 꺼내 놓을 것 같아요. 네. 뭐 누가 만들었는지 효과가 얼마가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일단 맞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동요했던 민심이라든지 이 지지율 자체, 정부 지지율 자체를 끌어올리는 목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백신 쇼를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의 활력을 퓨어 부스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최근에 대한민국 그 식품안전처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현재 임상 중인 코로나 백신이 2건 있고 치료제들에 관련된 그 진행이 임상이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 중에는 2건이 임상 실험을 사람한테 투여할 수 있는 2건이 임상 실험을 받았고 거기는 이제 서울대 병원이 신청한 인터페론 그리고 제넥신 회사가 신청한 GX17이라고 하는 2개가 지금 치료제로서 사람한테 직접적인 투여가 시작된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도 초기 임상, 이렇게 실험 결과를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국산 백신은 올해 안엔 힘들고 내년 요맘때, 내년 9월 달쯤에나 아마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보고 있어요. 혈장 치료제는 좀 빨리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치료제라.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그 혈장 치료제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서울대 병원이 임상한 인터페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백혈구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킬러 세포들 같은 이러한 세포들의 저항력을 키워가지고 바이러스 자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조절제라고 하는 이런 건 GX17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자체적인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감기를 이겨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학 쪽에 가까운 건가? 예방은 전혀 아니고 이거를 맞아 넣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면역 증강제라고 봐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요 2가지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임상에 대한 어떤 허락을 받은 거고, 사람한테 투여해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거고, 나머지는 아직도 실험실 안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진행 과정 중에 이제 자꾸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트럼프란다.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이 가장 안정적이고 진척적으로 잘 되고 있다. 한국하고 나는 협력하고 싶다. 한국을 통해서 싼 백신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2가지 태도의 변화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진즉에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는 얘기는 했어요. 7개 업체를 사실 7개 업체면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업체가 다 망라된 건데 7개 업체에 투자를 해가지고 백신을 양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문 대통령이 양산은 하되 고가는 안 한다. 저가로 전 세계가 저렴하게 이걸 맞을 수 있는 어떤 이러한 토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해갖고 독자적으로 백신 연구를 위한 별도의 국가적 플랫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점점 더 힘이 몰리고 미 본토안에서 모더나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걸 끌고 나가다 보니까 지금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의 의견에 동참하고 들어오는 수순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가로 이 약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백신에 대한 접종 가격이 얼마 선이 될 거냐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 백신을 비싸게 맞히게 만든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잘못 만들어 놓은 구조 때문에 이 신약의 가격이 이렇게 비싼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존에 앞으로 국민들한테 투여될 수 있는 백신은 약 25달러를 넘지 않는 우리 돈으로 5,000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1회 백신을 주입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맞춰서 물약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효과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이 만드는 백신은 진짜로 많은 투자와 연구가 일어나가지고 예방과 치료가 90% 이상, 99%까지 될 수 있는 형태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아예 길을 따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외국의 백신은 10월에 양산해서 그거를 배포까지 해서 놓는 게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증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요. 대충의 임상에 대한 효과만 조금만 보인다고 치면 크게 부작용과 독성이 없다라는 것만 증명한 상태에서 당장 9월달부터 양산에 들어가야
수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을 생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데 전연하지 않고 진짜로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업체는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이거는 대한민국이 충분한 방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풍토인 거예요. 다른 나라는 지금 당장에 급해요. 뭐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의 거는 이미 이제 한 단계 지나간 거고, 그건 기본인 거고, 마스크 쓰고 진단키트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마스크와 진단키트가 대한민국 가면 흔하게 널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는 다 대한민국으로 그걸 사러 오고는 있는데, 진단을 통해 갖고 확진자를 늘리는 거는 공포의 확대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면 진단키트 따위를 왜 만드냐? 집단 면역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거나 치료제를 내놔라 하고 지금 여론이 다 패닉에 빠져 있을 거란 말이야. 딴 나라가 다 그래. 그러면 제약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무리한 제조 일정을 갈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단계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보다 먼저 백신이 출시되거나 치료약이 취수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만든 백신은 정말 전 세계 유일한 제대로 된 백신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최소 내년 9월 달쯤이면 치료되는 올해 연말쯤이면 지금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발표하거나 투여했던 치료제와는 완전히 다른 치료제를 국산으로 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정보를 캐치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외국의 자본들이 국내에 있는 제약사라든지 또 국내 주식시장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여하면서 러브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재선이 되는 게 유리하냐 마냐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봐서 러시아는 트럼프의 재선을 원하고 있고 중국은 트럼프의 패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베도 트럼프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나을까요? 안 당선되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나마 트럼프여야만이 지금 한반도에 있는 긴장 완화와 또는 그 남북 간의 교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매파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놨던 동아시아 안에서의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통 큰 양보를 통해서 얻어냈던 미사일이라든지 군수 무기에 대한 기술 이전이라든지 한국에 있어서 자주 국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무기 수출이나 기술 도입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트럼프는 자기 이익이 확실하고 한반도 안에서의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개입을 원치 않고 그 비용들을 다른 쪽으로 돌려가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반대의 포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을 지지하고 일본을 중점으로 한 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오바마의 어떤 과거의 그 중국 봉쇄 정책 같은 것들을 강화하려고 들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간에 껴있는 한반도의 정세는 굉장히 불안해진다. 국지전 내지는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안보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풀어놓을 수 있는 트럼프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감히 엄두도 내볼 수 없었던 전투기의 자립이라든지 이 소규모 항모의 도입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사거리 미사일 사거리 중량 탄두 중량 제한 해제 고체 연료 사용 등등 사실상 어마어마한 자주 국방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그 토대를 단순히 제공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한국의
군수 산업들, 그리고 한국이 만들어내는 무기들의 수준이 전 세계 탑 클래스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주변국들이 있지만, 지금 이 한반도 안에서 우리가 이만한 자주국방의 힘을 갖추게 된다고 치면, 그만큼 국제적인 영향력과 외교력이 훨씬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트럼프의 일종의 동아시아에서 철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가적으로 얻어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트럼프의 재선과,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매조지를 잘해서 남북교류를 불가역적으로 안착을 시키고, 또 이와 함께 우리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300조 가까운 국방비를 쓰겠다고 지금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방부에서. 그럼 이제 60조로 늘어나는 국방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군사력, 억지력, 도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국방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에 있는 경제적으로 그렇고 지금의 태세를 조금만 더 몇 년만 이어나간다고 치면, 이제 동아시아의 강대국 뛰어넘으면서 진짜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해왔던 정책과 앞으로 해나갈 정책이 한반도 정책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국들하고 외교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이어갈 수 있는, 지금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토대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믿음,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가 모두 한꺼번에 모아져야 된다는 식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한반도 지난 한민족의 5천년 역사 중에 제일 중대한 변혁기를 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